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찰 출신 두 분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한천 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여기 앉았는데 그때 긴장이 돼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늘 잘하시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말씀이세요? 두 미인 사이에 앉으니까 아유. 제가 떨어져 앉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요거 약간 준비해 오신 멘트 같은데요.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5월이니까. 네, 저 탄핵 이후에 또 처음 뵙고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누게 되어가지고 더 좀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직전에 선고일이 안 잡히고 경호처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두 분과 함께 같이 예,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경호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먼저 나온 현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예견은 되어 있었었죠. 이제 말은 안 되는 겁니다만은 이게 이거잖아요.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딸 부부한테 주던 돈이 굳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뇌물이다라는 건데 이건 진짜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무죄 나오기 전까지 한번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고. 근데 항상 이 윤석열 정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전 정권 탓이다라고 하고 또 이제 전 정권 핑계를 대고 전 정권 수사하고 또 그 감사하고 하면서 예. 계속 괴롭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이냐? 예. 예, 이제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파면된 정부이고 이 검찰은 사실은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정면에 뛰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정면으로 뛰어든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대선 자체가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내란 세력의 척결이냐 아니면은 내란도 이유 있다고 찬성하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 버림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전제 지금 여권에서 보면 상당히 이익이죠. 그리고 이 지금 기소를 하는 데 있잖아요. 참 깔끔하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깔끔하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이게 복잡한 어떤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예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은 게 그거였어요. 결국 최순실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해준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배경에 금전적인 배경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아니 당신이 원래 당연히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 줄 게 굳어진 거 아니냐. 결국 당신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당신이 어떠한 그 사람에게 이상직이라는 사람에게 부정한 그 청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딱 그냥 단순한 뇌물죄다. 예.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짜버렸거든요. 이거 아마 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문제나 돈이 전달된 시기나 예. 그다음 그 사람이 청탁을 했다면 들어주는 시기나 이런 걸 꼼꼼하게 법률에서 따질 겁니다. 그럼 아마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A, B로 봐서 C라는 상식이 추정된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정치검찰이 항상 쓰는 멘트거든요. 예. 아마 이 멘트가 이번에는 좀 이제 재판에는 향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맞다면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직장 가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직장을 가져서 그렇네요. 취업을 하면 예. 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다 뇌물 아니냐 이런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당장 댓글창에서는 지금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사람들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두 분을 환영해 주시는 댓글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과 진솔함을 가지신 두 분 정말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강사라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검찰총 좀 말씀 계속 하실 거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검찰총장 자녀 문제에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졸업 애정자 있지 않습니까? 예. 졸업 애정자는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정규 졸업자 또는 졸업 애정자 요건 가능해요.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이 가능한데 뭐냐면은 최종 합격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졸업이 확정이 돼야 돼요. 예. 근데 학위를 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학위를 받을 애정자. 왜냐하면 학위를 하게 되면 논문 심사를 하게 되죠. 논문 심사 이후에 학위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 학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위를 받을 애정자는요. 정부 공무원
채용 규정상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문구를 넣는 데가 없어요. 예. 근데 참 특이하게 넣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받을 박사학위 애정자 예.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문을 통과해야 언제 학위가 나온다는 게 정해지는데 논문 심사도 안 끝난 사람을 학위 받을 애정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자체가 이건 특혜채용으로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정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서는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였는데 예. 그럼 이거는 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곽상도 사건하고 이제 다른 거는 곽상도 사건에 참 저는 아쉬운 게 물론 법원도 아쉬운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그 재판부가 얘기했거든요. 검찰이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냐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저는 곽상도 그 씨가 1심에서 그 아들의 어떠한 50억 수술 이제 뭐 네. 25억 얼마죠? 50억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좀 봐주기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여론이 그 악화됐을 때 이 수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멍이 숭숭숭 뚫린 공소장을 내버립니다. 알아서 빠져나가시오. 당신도 율사니까. 아, 봐주기 공소장을 예, 만들었다. 봐주기 공소장을 하고 유죄 수사를 안 하고 기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말리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 얼무벌이 가지고 이제 공소얘기 하니까 우리는 다 했어. 대신 네가 재판 과정에서 너도 법률 전문가니까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봐주거든요. 아. 이거요.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솔직히 뭐 예전에 특수수사 할 때 보면요. 예. 위에서 세게 백 들어오면 다른 말 안 해요. 수사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야, 나한테 자꾸 전화 오잖아.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해 그래요. 그냥 빨리 대충 말아가 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왜 그렇게 걔를 자꾸 불러가지고 보강수사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풀 수 없는 실타래를 만드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해야 말씀드리지만. 될 수사를 오히려 대충함으로써 무죄를 끌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문제인 게 자기 편한테는 칼을 꺼내지도 않고 남의 예. 편한테는 마구 휘두르고 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마구 수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자기 편한테는 아예 본인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본인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아무도 재판 처벌받지 않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학의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예. 김학인데 김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CD 보니까 김학이 맞습니다. 나 솔직히 3월달에 봤어요. 그거 내가 그 처음에 청와대에서 그 내사했어요. 13년 예, 화가 확 말씀하시는 나네, 거죠. 그 순간이가. 예. 3월 1일 날 10시 45분에 그 자 넘어왔어요. 예. 2013년도에. 가장 먼저 김학의 영상 봤던 목격자로서 네. 박한정 행정관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뭐 지금도 사실 거기서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개혁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당시 어떤 있잖아요. 딱 분한테 보여주고 그분이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딱 보더니 학위 맞네 그러더라고요. 하고 예, 저 사투리 그러더라고. 학위 맞네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 머리 가르마가 다르네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아니라고 그거 주장을 더구나 했었죠. 뭐 옷도 많이 입고 있었어요. 별로 안 입고 있었는데. 네, 참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왜 검찰 개혁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김학이라는 사람이 검찰 고위 관계자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네.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수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사이에 그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 두 번째 심리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속도가 진짜 좀 이례적인 거냐, 혹은 대선 전의 결과가 나와서 정치적인 스케줄에 영향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요 사건 하나만으로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주 나쁜 의도로 개입을 했을 경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우의 수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고 기각을 했다, 예. 무죄 확정을 했다 이러면 땡큐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가장 걱정을 하는 게 파기 자판을 하려는 거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드문 일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올라온 거 2심에서 올라온 것을 이거 잘못됐어 파기를 하면서 내가 판단할게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건데 예. 이게 유죄로 올라온 것을 무죄로 파기 자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죄로 올라왔지만 이거 아니야 유죄 파기하면서 그냥 무죄로
자판하는 건 가능한데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무죄로 올라왔는데 이거를 파기를 하면서 유죄로 판단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죄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형량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형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형 조건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피해 회복은 했는지, 뭐 반성은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검사의 구형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로 올라오는 것을 유죄로 파기 자판은 불가능. 예.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시켜가지고 2심에서 고법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을 하고 그걸 다시 대법으로 올려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한다. 예. 요걸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6개월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개월 정도는 걸릴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6월 거죠. 3일 안에 결과가 절대 그렇게 안 절대 됩니다. 나올 수는 없다. 절대 나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속도를 내도 자동차로 시속 1000km를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다면 현실적이면서도 악의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죄 혐의로 파기 환송을 하면서 파기 환송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유죄네. 뭔가 나쁜 문제 사람이었네. 있네. 예. 이 정도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낮추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형태의 재판 개입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데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분노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화나지 않겠습니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서 네.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사법부까지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생길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걱정은 덜 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예. 보충 설명해야 되겠죠? 예. 자, 파기 자판은 쉬운 말 이럴 때입니다. A가 B를 갖다가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A가 살인범이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실은요. 옛날에 그 A라는 사람 그 살인범으로 지금 사형까지 받았는데 가가 찍인 게 아니고 내가 찍인 건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파기자판입니다. 그 외에는 파기자판은 절대 안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대법원이 왜 지금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법원의 예. 사건이 상고가 됩니다. 그럼 일단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습니다. 한 개의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형성되거든요. 이 소부가 3개인데 여기 요 소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여기 다 가배당이라는 겁니다. 예. 가배당은 뭐냐면은 상고의 유서를 받고 상고의 유서는 답변서를 받는 걸 말하거든요. 이 가배당 해가지고 이 가배당 받은 부에서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 본배당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가짜 배당, 이 본배당. 본배당도 소부로 먼저 합니다. 예. 그 소부에 가면은 그 소부에서 그 주심이 정해지고요. 이번에는 대법원 2부였죠. 가배당은 3부였는데요. 그럼 소부에서 주심이 정해지고 그 주심에 따른 연구관들이 또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걸 싹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 소부에서 판단할 건지 아니면 예. 전원 합의체로 넘길 건지를 하는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형성된 판례를 바꿔야 될 경우.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이게 두 번째였죠. 두 번째로 하는데 이거를 판단하는데 보통 한 달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틀 만에 두 번이나 벌써. 아니 예. 2시간 만이죠. 예. 2시간 만에 제2부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해버렸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죠. 전원합의체 회부했죠. 그러면은 그거는 소부의 제2부에서 주심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된 게 뻔하거든요. 이게 대법원장이 내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되는 건데 이제 소부는 전원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소부는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는 과반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6분이 찬성하면 되고요. 6대6 됐을 때는 대법원장이 키보드를 쥐고 캐스팅보드를 예. 쥐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기자판이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이게 요런 행위를 한 거는 맞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요게 법리 해석이나 법률 적용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못 됐으면은 이런 이유로 못 됐으니까 다시 하고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자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야 양형을 줄 수 있거든요. 예. 파기자판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기환송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파기환송을 과연 선거 전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항소심 판결문을 봤거든요. 판결문 보면 제일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검찰의 공소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실형을 줬냐면은 하나 김문기 모른다, 골프 쳤다 안 쳤다. 그다음에 이거 국토부 외압이 있었다 없다를 덩어리를 해갖고 요 덩어리는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해가지고 형을 줬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덩어리의 말을 갖다가 항소심에서는 다 잘랐어요. 예. 김문기를 언제 모른다고 했냐. 모른다고 몇 번을 말했냐. 그때 이 사람의 직위는 뭐였냐. 다 잘라서 말해가지고 그 말의 의미 맥락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거 다 잘라서 한 게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법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려면은 이거 저 재판관들 재판 연구관들이 이거 다 하려면요 한 달 늦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야 이거 6월 3일 전에는 파기환송 이것도 좀 가능성은 솔직히 좀 저는 작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 무리한 어떤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꾸 시청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원래 이제 그 전원합의체로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회의를 갖다 오늘이 3차 회의죠. 1차 회의는 예비회의라 그럽니다. 2차 오늘까지 두 번 본 심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들이 또 이거 사법부가 무슨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눈초리로 지금 참 걱정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걱정은 조금 놔두셔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누가 할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금님 뒤에 캔디님께서 네. 그러면 조이대는 왜 저래요 이렇게 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또 좀 꽤 되는 법조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이거 선거 되기 전에 무죄 털어주려고 그런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도 예. 좀 있어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고 또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끝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좀 잘 안 하고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제 탄핵을 시키면서 굉장히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도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이대 같은 경우가 권력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예, 봤을 예. 때 본인이 그 전에 무죄로 털어주려고 그런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안 좋은 뭐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국민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이제 단합을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법조 엘리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이제 저희 초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그러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이에 예.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가 아니죠. 조사가 좀 임박했습니까? 박한천 행정관님? 저는요 이게 제가 왜 검찰이 거짓말했는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 검찰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니 검찰이 그랬거든요. 김건희 씨와의 소환 일정을 지난 2월 말부터 조율 중이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죠. 말했죠. 저는 세상에 자 그럼 우리 뇌물죄를 한번 봅시다. 뇌물죄 수사를 하면은 뇌물을 준 사람부터 조사를 하고 받은 사람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 준 사람은 조사 안 하고 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이 하니까 너 뇌물 받았는지 바로 부르라면 세상에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수사가 됐어요. 왜냐? 자 우리가 최근에 누구를 불렀다 그랬습니까? 경남 창원 의창구에 그 요번에 경선에 나간 김상민 전 검사를 예. 불렀다 그랬죠. 그 사람은 공천 개입 청탁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조사는 공천 개입 청탁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누구한테 청탁했어? 그다음에 청탁을 받은 사람 부르고 그다음에 결정권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나가는데 아니 그 사람을 최근에 소환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소환했는데 그 전에 무슨 그
김건희를 예, 부르려고 했냐. 힘을 쓴 김건희와 출석 날짜를 조율하죠. 그러면은 뇌물 준 사람은 뇌물 공여자는 조사도 안 하고 예. 뇌물 수뢰자한테 너 언제 나올래 빨리 나올래 늦게 나올래 이걸 조율했다는 겁니까? 이런 거짓말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수사라는 건 딱 순서가 있습니다. 딱 걸렸네요. 지금 전문가한테. 생각해 보세요. 김상민 부르지도 않아놓고 2월달에 부르려고 예. 했다는 거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애초에. 가가지고 우리 이 변호사 보고 이 변호사 너 참 못생겼어. 내가 모욕을 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람에 그거 진짜 모욕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 변호사가 나를 고소를 해야 돼요. 예.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욕감을 느꼈냐를 물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죠. 제가 그 말했다고 이 변호사는 이쁘니까 넌 조사 안 해도 돼. 넌 오지 마. 그러고 나만 불러가 조사하면은 내가 아니 나는 그 모욕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 순서가 맞잖아요. 예? 모욕 맞잖아요. 모욕 맞으니까 안 하잖아요. 예.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애초에 2월달에 김건희 씨를 부르려고 했다는 검찰의 말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말은 거짓말일 수 있다고 봐요. 뭐 2월 달에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사실 탄핵 전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자기들 눈치 보느라 못했죠.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좀 개면쩍고 이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해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수사는 실제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첫 번째는 한동훈계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찰 안에 한동훈이요. 네. 한동훈과 연결된 이제 그다음 미래 권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예. 한동훈계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가질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 김건희 특검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특검에 다 뺏기고 그럼 대어를 놓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 잘하면 여기서 이제 김건희 수사를 잘하면 새 정부 들어오더라도 검찰 개혁의 좀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적폐 수사를 막 열심히 했더니 처음에 검찰 개혁해라라고 하다가 그게 슬슬 묻어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윤석열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봉에. 한 번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주 나쁜 교훈을 얻어서 이번에도 이제 주인이 바뀔 때쯤 돼서 전 주인을 콱 깨물어가지고 그다음 주인한테 갖다 주면 이번에 또 예쁘다 하면서 검찰개혁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항상 캐비넷을 챙깁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 좀 봐줄 테니까 몇 가지 좀 떨어줄 테니까 뭐 다른 사람 누굴 부르라고 한다든지 네,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 큰 대어 수사를 그전에는 못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해요. 검찰은.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실제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최근에 검찰이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자기 최측근인 검찰 수사관인 김태우를 모든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에 앉힌 거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죄 확정을 받았더니 사면해줘가지고 다시 또 보궐선거에 거기 또 했잖아요. 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했었는데 그 초반에 2022년도에 이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수사팀이 무슨 수사팀이냐면 명태균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는 명태균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됐냐 하면 명태균 수사팀에서 제일 처음에는 깨작깨작 김영선과 세비 반띵한 거 명태균이 주변에 있는 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돈 받고 공천 주고 공천 장사한 거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로 본류로 지금 들어가서 본류를 이제 공천 개입을 수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이 김태우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신호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참 너무 늦긴 했지만 참 그렇죠. 너무 또 티가 납니다. 이걸 지금 왜 지금 하냐면요. 예. 실은 그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 할 때 볼 때 이게 김건희 씨가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아주 국민 대다수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월 달에 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를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해야만이 이 어떠한 그 현재 지금 보수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밉상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수사한다 그래도 요거는 딱 공천 개입에 딱 끝날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기업 M&A나 창원 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들어갔거든요. 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의 그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복원을 했어요. 네. 그걸 복원했는데 참 그 복원하는 과정에 에피소드가 많았대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녹취사들이 이걸 했거든요. 예. 했는데 요즘은 AI로 넣습니다. 아. AI로 넣으면 AI가 다르게 해가지고 알아서? 탁탁 예. 나오는데 명태균 씨가 사투리를 워낙 많이 쓴대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AI 오작동이 네, 일어났군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걸 갖다 끼고 들으면서 아, 직접 해가지고 일일이. 예, 다 예. 이제 파일을 분석했는데 거기에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다 그래요. 별 내용이 다 있는데도 딱 이렇게 요것만 잘라서 하는 것은요. 요번에도 보면은 수사해가지고 물론 이제 나올 때는 아마 특혜 시비가 없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김건희 씨를 갖다가 뭐 신병 처리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신병 처리를 하는데 기대가 없다고 하시는 아니, 거는 기소는 하겠지만 예, 넓히진 않을 것이다. 뭐 구속 기소라든가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비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 개입 말고 다른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까지 수사를 이번에는 확대하지는 못할 거다. 시간 여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급하게 떼우기식 수사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예, 그게 좀 그치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딱 좀 있으면 대선 시기니까 예. 공천 개입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도 그 대통령 부인이었지만 이건 칼을 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약간 희석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러든가 저러든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은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 깨작깨작하는 것만으로는 네. 믿을 수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예, 내란도 예. 있고 최상병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사법개혁 하면요. 사법개혁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만 개혁에 칼날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검찰하고 법원하고 같이 칼날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건진 관련된 수사도 다른 별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도 김건희 씨를 향해 가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그 관봉 있죠. 예. 관봉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5만 원짜리 신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묶음에 100장이겠죠? 그거 10묶음을 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다룹니다. 십자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죠? 십자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띠를 붙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걸 그냥 라? 관봉이라 그러는데 2012년도 우리가 장진수 전 뭐고 민간인 사찰? 주무가 예. 민간 사찰 때 저 관봉 5천만 원이 나왔죠. 이 관봉은요. 한국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가거든요. 그럼 일반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달라 그러면은 관봉이 있으면 관봉을 해쳐가지고 그 5만 원짜리 100장짜리 한 묶음씩을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 포장도 뜯지 포장도 않고 안 뜯고 예. 그 째려주는 건 없다. 비닐봉지에 있는 관봉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때요. 한 군데만 제가 밝힐게요. 한 예. 3군데가 주거든요. 예. 국정원에 있는 은행 출장소에서는 줍니다. 아 국정원에 예. 은행 출상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 그 기관 안에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뭐 예, 예. 농협이나 뭐 네네네. 농협이라 하면 특수하니까 뭐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뭐 하여튼 네네네. 은행이 있을 겁니다. 네네. 주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더 밝혀도 되겠죠. 예. 옛날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1번지 안에 청와대요. 예, 농협 출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아 거기도 예. 관봉을 다룬다. 예, 거기도 관봉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한 군데는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또 난리 갈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총 제가 세 군데가 그때 있는데 관봉 두 조사를 군데? 했거든요. 아. 예, 해보니까 관봉이 그렇게 나오고 그 관봉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나갔는가가 딱 정확히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어떡하냐? 그 FIU의 CTR이라고 그래가지고 캐시 트랜스레이터 릴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저도 FI 구매를 했지만 매일 있지 않습니까? 추적이 가능하죠. 현금 2천만 원 이상 찾으면은 예. 그게 쭉 신고가 뜹니다. 되고. 근데 요즘 예. 1,000만 원 줄었거든요. 근데 관봉은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한 계좌에서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음. 그리고 관봉을 낼 정도면요. 관봉은 요구를 해야 내줍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신권을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두 곳입니다. 그럼 건진이 관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국정원, 대통령실 혹은 나머지 한 곳. 하여튼 권력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은행에서 나왔다. 이리 보시면은 거의 틀리지는 않지 않겠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또 맞다고 그러면 소송 들어올 거고요. 예, 또 우리 이 변호사가 변호도 안 해줄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돈 많이 주시면 변호해드리죠. 예. 보통 이제 권력 있는 기관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관봉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사실은 이제 1,000만 원 이상만 그 뽑아가거나 가지고 예. 가려고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로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1,000만 원 이상 왜 필요하냐라고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이 아닐 경우에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알려진 사람이든지 예.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할 경우에 이런 대규모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이제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걸 딱 보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사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수사가 내용이, 된 거가 네. 언론에 실시간 나오고 실시간으로 있죠.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 안에 그다음에 뭐 목걸이, 어떤 목걸이라든지 예. 얼마였다고 예. 그중에 관봉은 얼마였고 막 너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이거는 압수 목록 정도가 거의 유출이 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이렇게 수사팀과 뭐가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아주 기강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쨌든 계속 작정하고 흘리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언론 들더라고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 아니냐라는 근데 여기에 말씀이시네요.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밑으로 계속 흘리고 있다. 예. 그럼 검찰의 속내는 뭐예요?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투트랙으로 해서 구속시키겠다. 네. 이런 건가요? 제가 또 파악하는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 이게 이제 수사 기밀이 싹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한 건, 두 건 나오고 그다음에 탁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누가 내부에서 불만이 있거나 스파이가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도 그 뭐 줄줄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요. 예. 그거는 의도적으로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흘리게 되면요.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네. 비밀누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 의도적으로 흘린다 이렇게 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고의적인 흘리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알려줬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 아니, 본인들은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걸 계속 흘림으로써 뭔가 여론을 좀 환기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 네. 명태균 게이트도 있었는데 건진 게이트 이거 뭐냐, 그다음에 뭐 관봉이니 다 뭐 목걸이니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 밝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힘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댓글창에 이미 사람들이 맞추고 계십니다. 박한전 행정관님 노코멘트 하셔도 되는데요. 청와대 국정원 검찰 아니냐. 사람들이 예, 지금 한덕수 대행처럼 그냥 노코멘트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정신이 팍 드네요. 아우 예, 놀라라. 검찰 아니냐고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거요. 참 이거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건 관봉은 찾아내려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찾아냅니다. 그럼요. 예. 그건 수정이 된다. 1년 번호 다 관봉은 있고. 1년 번호가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누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현 변호사가 거기 은행원이잖아요. 이재현 변호사가 관봉을 꺼낸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날 처리한 현금 인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 불러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같아요. 이 많은 돈을 큰 관봉. 돈이니까. 예, 그리고 그대로 관봉은요. 관봉 거의 다- 수사 해보셔서 예, 너무 거의 잘하시네요.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제가 보니까 네. 거의 다 기억하더라고요. 관봉은요. 아 살면서 그런 걸 볼 경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100장은 괜찮지만 1000장이라는 거는요. 다 기억이 납니다. 아, 그 들기도 무겁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다 한 대 툭 치는 것은 기억 안 나지만 그걸 갖다 10대를 때리고 가보세요. 예. 맞은 사람 기억 안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죠. 예, 결국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되고 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김건희 씨 수사는 그럼 곧 포토라인 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6월 3일 안에. 저는 포토라인 쓴다고 보고요. 예. 건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더 재밌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건진이 옛날에 YY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얼마 전에 전직 국세청장 하신 분도 이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는 등기부등본 하게 됐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예. 합니다. YY 재단입니다. YY요? 아, 그 네. 재단 이름이 YY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아, 이니셜이 그럼 보통 Y다. XX 재단이라고 하는데 YY 재단이라고 하셔서. 재단이라고. 아, 예. 이니셜을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아요. 그 아, 재단 YY. 이름을. 예. 재단요. 네. 지금 관봉 수사 해보셔서 아는 지금 박한찬 행정관님께서 거의 수사에 준하는 지금 취재를 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네.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조금씩 흘리고 계신다 이렇게 네.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6월 보는데 3일 안에. 네네네. 네. 이제 검찰에서는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 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검찰에서
증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김건희 수사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안 서려고 하겠죠. 야, 그럼 나 안 나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안 나오시면 우리 체포영장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지 이제 포토라인 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딜할 거리가 없으면 못 세우는 거죠. 아니 그냥 바로 영장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영장 검찰 그렇게 잘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발부가 될 정도의 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세게 나갈 수가 있는데 예. 만약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 세게 나가기가 예. 좀 힘들겠죠.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영장 안 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검찰이 언제부터 근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혐의가 굉장히 나온 게 많고 본인 뭐 이렇게 목소리도 나왔고 많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검찰이 세게 나갈 수 있을 네. 거라고 봐요. 사실 네. 의지 가지고 있는 수사는 오히려 기각되면 법원을 탓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네, 네. 그냥 마구 쳐버리는 걸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사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요. 김건희 씨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제가 이 수사를 맡고 있잖아요. 공천개입 수사를요. 맡고 있는데 포토라인 안 쓴다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아니 여기에 안 쓰면은 남부에 가서도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 번 쓰나 두 번 쓰나 똑같은데 그냥 한 번 그냥 멋지게 써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부토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또 김건희 씨는 뺐잖아요. 금융당국에서. 김건희란 말은 없었고요. 예. 특정 인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특정 인물이 뭐 세 사람이나 나오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예. 이건 제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기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바다가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기사가 많이 저도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지 저도 마십시오. 사방보고 따지고 합니다. 뭐 김건희 씨 나오고 이종호도 있고요. 네, 이종호 있고 예. 또 뭐 W모 장관, 원모 장관이라 그럴게요. 원모 장관. 예, 뭐 이 세 사람이 그 뭐 특정 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특정 인물과에 연관된 개인적 친분으로 국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복현이가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고발을 했죠. 남부지검에. 네. 그죠? 이거 고발을 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거기는 남부지검 너희가 받아서 그걸 털어내든 말든 알아서 해야 하고 소위 말로 뜨거운 감을 던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제가 그래서 남부지검 검사장하고 이복현 씨하고 기수를 봤어요. 예. 남부지검 검사장이 훨씬 선배예요. 그럼 솔직히 제가 남부지검 검사장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봐라. 지는 면피하려고 싹 빠지고 나한테 공을 던져?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누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융감독원 직원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과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49호에 보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는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발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수사할 대상이니까 내가 보강수사 지휘할 테니까 너 보강수사해. 다시 올려. 오히려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사법경찰관이거든요. 예. 그걸 검사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다시 지금 제가 수사하고 금융당국에 보낼 거다. 보낼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예. 오늘 팁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본인 손에 처음 피붙이기 싫으면은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뭐 기사가 이미 났으니까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네. 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특이했던 게 거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또 적시를 또 했더라고요. 예. 그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하는 법조인으로서 만큼 그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는 만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본인이 직접 손에 피는 안 묻히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하는 것도 참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그 네.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거니까 내가 검찰에 뜰 테니까 너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받은 검찰을 그러죠. 그래. 너 강제 수사권 있어. 내가 너 특별 사법경찰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제 수사 되는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참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좀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현안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냐 마냐를 가지고 오늘은 국민의힘 이 4강 후보들이 사실상 러브콜을 안철수 후보 빼고 보냈거든요. 네. 같이 하자. 네. 이 정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 4명은 여튼 이제 결선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문 열려 있다. 얼마든지 나는 한덕수 내가 가면 나는 한덕수 안 돼. 이러면 이제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빠질 거니까 예. 이제 지금 마치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건 또 잘 자기가 모르겠고 후보가 되고 나면 또 마음이 네. 바뀔 것이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예. 저는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출마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예. 겪어봐서 아는 데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우쭈쭈하면서 되실 겁니다. 결심만 하시면 우리가 꽃길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정말 이제 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은 벌써 할 생각이 있다. 할 생각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나는 불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면서 이게 뭐냐 선수냐 심판이냐 빨리 정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간 보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마는 한다. 그러나 그 뒤에 과연 뭐 꽃길이 보장이 될 것인가 그거는 알 수 없다. 네, 정치인의 생리로 겪어본 이야기로 해설해 주셨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예. 4명의 그 경선 후보가 전부 다 한 명 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덕수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안철수 빼고. 나는 뭐 이재명만 안 되게 한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야,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거거든요. 만약 정말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명 바꿔야 돼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이재명의 힘으로 바꿔야 돼요. 이재명의 힘을 빌려야 본인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호를 하나 재주고 싶어요. 난가 한덕수. 한덕수. 난가. 그래서 정치권을 대한다는 병이 하나 있죠. 난가병이 있죠.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 난가 한덕수인데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원래 뭐 친탄 반탄, 탄핵에 찬탄 반탄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친덕수 반덕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프레임 있다.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친덕수 반덕수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보니까 그 18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하고 후보고 이거 출마 선언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시정연설 하신 거 맞아요? 그 시정연설이었어요? 나 네. 출마 선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헷갈릴 뻔했어요. 예. 난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출마한다고 그럼 박관찬 행정관님도 보시는 거네요? 하는데 끝까지 간을 보겠죠. 5월 4일까지. 3일까지. 3일까지. 예, 끝까지 간을 볼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그날까지. 간 봐봐야 있지 않습니까? 그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너무 그리 간 보실 필요 없고요. 정말 정치는 소신이 있어야죠. 우리 딱 이변호처럼 나 정치하고 싶어. 나 국회의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밀어주십시오 하고 딱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간을 보고 기우뚱 하루 이틀 사신 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자꾸 기우뚱 하면요. 현대적으로 쓰러져요. 아니 저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김문수가 1위를 하고 있을 그랬죠. 때였어요. 근데 당시에 김문수는 워낙 극우기 때문에 그럼 김문수가 극우 쪽을 모아오고 한덕수가 약간 중도 확장성이 있으니 이 둘이 단일화해서 그 한덕수가 먹는다. 요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덕수 차출론이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홍준표는 나는 뭐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홍준표를 아시잖아요. 홍준표는 말이 계속 바뀌고 자기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결선에서 1위가 됐다. 한동훈이 됐을 경우에는 한동훈이 됐는데 굳이 한덕수와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래도 한덕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뭐냐면 한덕수와 이재명 후보가 1대1 가상 대결했을 때 한덕수가 월등하게 높다. 이러면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어째 내가 좀 한번 출마해서 대통령 돼볼까 이러고 나오긴 했는데 무슨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뭘 저는 해도 그렇게 어려운 예상됩니다. 길이다. 네. 1차 경선 결과를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누가 1등, 2등, 3등, 4등.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 후보들이 다 이야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3강 1약이죠. 그죠? 그중에서 보면은 지금 모든 카드를 제일 많이 던지는 사람이 제일 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 나는 한덕수도 괜찮아. 좋아. 나 한덕수와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어. 라고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십니까? 홍준표 후보예요.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쪽에서 야 네가 왜 그렇게 판단해서 소송 들어올까 봐 제가 이제 근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죠.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박한진 장관님. 예, 뭐 하나 고발당하셨나? 생긴 것보다 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제 들리는 말이 홍준표 후보께서 그 참모들 회의에서 예. 한마디를 한 말씀 하셨대요. 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건 또 제 또 취재력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요번에 경선에서 후보가 안 되면은 정치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온다. 예. 나 절대 그만 안 둔다. 내가 당권을 쥐고 여기에 있는 분들 자리 다 내가 챙겨주고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탈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예. 있군요. 그리고 42명이 뭐 의원들이 의원들? 예. 예. 지지를 하면서도 내 이름을 바뀔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요 간 다 보고 있고요. 한덕수 씨나 저 홍준표 씨만 간 보는 게 간 다 보고 있고요. 이렇게 4강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그 캠프에서는 우리 후보가 몇 등 했는가 대충 압니다. 아. 경험 측상으로. 야, 그러면 두 분은 끝으로 누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내가 누가 먼저 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이건 내 예상이니까요. 예, 예, 예. 저는, 고발 안 당해요. 아, 무서워. 저는 그 김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 네.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요. 결과적으로 힘이 어느 쪽으로 뭉쳐질까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홍준표 후보는 여태까지 아주 많은 콤지도 하고 슬렁슬렁 넘어가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아마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대신 김문수, 한동훈은 아직까지 정치에서 어떠한 막 전면에 나서가지고 비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많이 둘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는 여론조사 100%를 했지만 지금은 50, 50. 5대5죠. 권리당원 50, 이거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당원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오래된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변수라 가지고 1, 2위가 변수가 일어날 건데 뭐 김문수 후보는 워낙 각종 지지율에서 워낙 큰 차가 나니까 거기는 틀림없이 이번에 2강에는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는 2강에는 홍준표와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두 하는데 분의 전망이 좀 갈렸네요. 예. 왜냐면 이제 지금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토론회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원래 이제 3강 하여튼 그 세 명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 김문수와 한동훈이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김문수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김문수가 본인이 공격수인데 본인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사범이나 되니까 그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바로 한동훈이 전과로 치자면 선배님이 더 많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칼이 무디다. 칼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본인이 공격수인데 본인이 계속 막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토론회 보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요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네. 예. 5월 3일 되면은 박타짠지 이타짠지가 결정됩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강훈 씨가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그건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 양반 자격도 없어요. 맞아요. 2019년도에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아직 지금 피선권도 없는데 좀 그 양반은 좀 옆에 누가 변호사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건 싸잖아요, 그죠? 조언 좀 해주세요. 아니 이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 양반 자격 없어요. 예. AI에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무슨 본인이 설마 모를까?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럼 어떤 의도일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탄핵 전까지는 뭐 그 국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자기가 연설하라 그러면 연설도 하고 자기가 호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본인과 손절을 하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찾아오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예. 집회하는데도 사람도 없고 돈도 안 거두고 이러니까 외롭다. 여기서 뭔가 존재감을 과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별로 이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윤석열을 모시려고 할 텐데 이 윤이 붙느냐에 따라서 윤 어게인과 윤이 이제 뭐 붙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 세가 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막 윤이 붙으면 막판에
윤도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아. 지금 이게 이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붙어가지고 그 지지자 한 줌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좀 있다가 뭐라도 예, 네. 하다가 막판에 누구를 지지 선언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찌 됐든 저는 윤과 전광훈이 이렇게 활개를 치면 칠수록 아.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김 기자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 윤 어게인 하는 사람한테 저 스페링 좀 가르쳐 주세요. 영터 좀 쓰지 말라고. 어지안 이렇게 들어가는 어지안. 예, 좀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극우 세력의 약세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블랙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의 5월 3일 전망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2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준일, 임경빈, 죄송합니다. 임경빈이 아니라요. 김준일, 곽우신, 이정주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